반갑습니다. 부자라디오 배성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현 실장입니다. 예, 오늘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라 말씀하시면 예, 뭐 한 15년? 15년 전, 정도? 예, 15년 전,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네네. 예전에 요번에 다시 나왔는데 디아블로2라는 게임을 할 때 제가 PC방 예. 알바였어서 게임 생활을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했던 걸로는 NC소프트 게임은 아닌데 네네.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고 넷마블에서 만들었던 게임이 있어요. 예. 그거 한 2년 정도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안 됐어요. 그게 한 5, 6년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과금을 많이 하는, 물론 헤비 유저급은 아니었어요. 과금 많이 하는 유저였고 소가금 유저셨군요. 예, 소가금 유저였는데 근데 소가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인데 네네, 어떤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참 핫한 기업이죠. NC소프트입니다. 네. 리니지 W라는 게임을 최근에 출시를 하고 주가가 이전에 W 이전 게임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곤두박질 친 상황이었었는데요. W가 발표되고 첫날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갑자기 장외 거래부터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60만 원 언더 가격으로 출발했던 가격이 이제 60만 원 넘어서 60만 원 중반 넘어갔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게임 얘기를 이렇게 들고 나왔냐 하면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제 그렇죠. 그 상황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혹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게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깐 짬을 내서 하던 게임에서 이제는 물론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와서도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그 사용 시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게임의 그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고 오랜 시간, 그리고 연령대도 전에는 이제 주로 그 연령이 낮은 친구들이 게임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게임을 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게임 산업이 어떨 것인가라는 지표가 지금 리니지 W를 출시한 NC소프트의 주가를 보면서 간접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게임보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 사태도 있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엄청 진출해서 거기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중국에서 이제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는 가장 손해를 본 건 중국 기업들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 게임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고 그리고 그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좀 하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게임을 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못 나갔던 인구가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외부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쇼핑을 안 한 게 아니고 장을 안 보러 간 게 아니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간 건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엔 그랬지만 이 몇 달 동안 뭐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만 놓고 봐도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술을 한잔 하실 때, 약주 한잔 하실 때 10시까지 해야 되고 밤새 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혈기왕성한 20대들 같은 경우는 밤새 놀고 싶은데 밤새 놀지 못했던 상황이 문제였던 거지. 헌팅을 할 수 없었지. 헌팅 포착을 할 수 없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상황이 문제였던 거지. 따지고 보시면 원래 내가 했던 생활을 못했냐? 그런 건 아니세요. 물론 여기서 제약사항은 하나 있었습니다. 크게 여행이라는 걸 많이 못 다니시게 됐죠. 그것도 국내 여행 말고 해외 여행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잘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내가 못했어 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많이 풀어졌고 그리고 현재는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표가 되는 것들이 소비인데 소비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야는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론이나 그런 심적인 걸로 닫혀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졌거든요. 보상이죠, 일종의. 저축을 할 때도 제가 꼭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상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나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과 지후가 매출액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다만
그 형태가 변했기 때문인 거죠. 혹시 배달 음식 좋아하세요? 배달은 좀 많이 먹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달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로 통행을 한다거나 혹은 전기 자동차나 일반 그 전기 카트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배달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다른 형태로 매출액을 많이 올린다는 관점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그렇다면 매출액이 과연 줄었을까라는 관점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줄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세요? 최근에 이제 뭐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가 한번 났었죠. 크게 엊그저께도 뭐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실시하면서 배달 이제 주문량이 현격하게 줄어서 라이더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뭐 운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드러난 지표들이 숫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어느 분야는 분명히 줄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오프라인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었겠죠. 그렇죠. 배달 음식은 줄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업종별 편차도 조금 있겠죠. 업종별 편차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줄어드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줄어드는 분야가 게임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한 시간이 적어지니까 적어지면 유저가 적어지는 거고 유저가 적어지면 매출이 적어지는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아디다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럼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펩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이상한 답이 나왔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닌텐도. 왜냐면 애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면 안 나가 놀겠죠. 그럼 운동화 사는 빈도가 줄어들겠죠. 맞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생활의 그런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생활의 방식이 변화된 것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식 변화가 5년이나 10년 뒤에 왔어야 될 방식 변화가 지금 온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대면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도 회의를 할 때 줌이라는 걸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게 이게 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활용을 안 했던 건데 화상회의는 항상 가능했어요. 생각해보면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줌이라는 걸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편해졌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는 바이어와 지금 굳이 제품을 가서 견학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항공권과 거기 체재비와 숙박비를 써가면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몇천 원, 몇만 원만 내면 줌이라는 걸로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만나봐야지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생활 양식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뀌고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편한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다 출근하는데 다 출근하고 서로 얼굴 보는 문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과거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요? 그죠. 맨날 보시는 분들 맨날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직장이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뭘 해야 될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장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오지에 있다거나 혹은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섬에 있는 친구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을 안 가는 이점이 생겨서 좋다는 게 인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지면서 그게 되게 보편화되는 걸로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병원을 굳이 가지 않고 집에서 나의 상황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처방을 바로 받아서 그걸 우편으로나 혹은 퀵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프 죽겠는데 그 아픈 몸을 미끌고 병원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빨리 더 다가왔나요? 의료 쪽 같은 경우도? 의료 쪽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긴 합니다. 왜냐면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도 좀 해야 되고 일반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하기 쉽지는 않고요. 이거는 선택적인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섬에 의사 선생님이 가 계시진 않으시잖아요. 보통은 왜냐면 너무 적으니까 모수가 그래서 그런 분들 한해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세상을 훨씬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코로나 전과 후의 산업의 변화를 정말 유심히
기업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생활 패턴 내에서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IT나 아니면은 뭐 IT를 이제 이루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소위 테크 기업들이죠. 테크 기업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선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좋게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이 불균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좋은 반도체, 예를 들어서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은 되게 고가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리모컨 있으신가요? 혹시 자동차 리모컨? 자동차 리모컨이요? 예. 저는 쓰고 있진 않습니다만. 예, 혹은 뭐 TV 리모컨? 거기에 무슨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반도체도 수급이 되게 예,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좋지 않아요. 저 최근에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냥 차가 너무 멋있어갖고 그 수입차 전시장에 들어서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처를 굳이 적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 저한테 좀 가분한 차라서 그 수입차에 연락처를 적어놓고 왔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어떤 차가 뭐 할인이 좋고 어떤 차가 이제 뭐 언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재미난 내용이 이렇게 하나 써 있습니다. 뭐냐면 리모컨을 보통 2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반도체 수급 때문에? 예. 하나는 몇 달 뒤에 몇 달 뒤에? 예. 안 주는 건 아니고? 네, 안 주는 건 아닌데 몇 달 뒤에 만들 수가 없다? 예. 재료가 없다? 예, 맞습니다. 슬픈데? 이 정도로 반도체 수급에 관련된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누구나 다 저기 삼성전자도 전문화된 반도체 만드는 거에 그렇죠.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사업도 큰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TSMC라는 그 파운드리 회사도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부가 가치 반도체도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도 호황이에요. 최근에 SK에서 이 회사를 판매를 했다가 꽤 오래전에 다시 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테크 기업도 가장 많이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 기업 하면 어느 국가가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역시 뭐니 해도 미국을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예.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다 그렇게 보지 않나요? 네. 그 반도체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반도체가 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왜 솔직히 떠오르진 않아요, 저는. 손에 꼽죠. 예.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라요. 네네. 저는 주식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테크라고 표현할 만한 기업들이.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을 좀 다변하고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를 할 때 국내 기업들 위주로 많이 얘기하세요. 왜냐면 첫 번째, 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써 있어서. 그렇죠. 예, 한글로 써 있어서. 그거 무시 못하죠. 예, 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도 잘 나와 있고 뭐 가이던스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료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고 잘 나오고 엄청나요. 좋아요. 근데 영어야. 이거 어떡하죠? 번역기 돌리면 뭔가 이상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죠? 알게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금융 용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을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예.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투자는 안 하시더라도 그 흐름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합니다. 구글에 나스닥 혹은 S&P 500만 쳐보세요. 아니면 정 모르시겠으면 애플 하나만 쳐보셔도 되거든요. 혹은 테슬라만 쳐보셔도 되고 관련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항상 번역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예, 그래도 대충 이해는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사이트를 하나 추천해드리면 블룸버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도 추천을 드리고요. 단 블룸버그닷컴은 좀 그러니까 좀 양질의 정보를 받으시려면
결제를 좀 하셔야 되긴 하십니다. 네,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치는 하는 사이트라고 좀 보고 있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떤 경제에 관심을 갖고 네네. 흐름을 읽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옛날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평소 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렸던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이제 나오는 리서치를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블룸버그나 이런 사이트, 그다음에 앱 몇 개를 이제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보고 있어. 흐름을 막 알아.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아는 게 내 투자에, 내 재테크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지? 왜냐면 당장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만, 네네. 한국 주식만 하고 있거나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봐서 뭐 그래 뭐 올랐어, 뭐 유가가 올랐대, 아니면 뭐 환율이 이렇게 했대,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원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10,000원짜리 이제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그런 이제 원화를 쓰고 있는데, 원화가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있을까요? 적죠. 뭐 없진 않겠지만. 네. 예.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뭔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자동차 뭐 그랜저를 한 대를 구입하고 싶어서 미국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랜저를 뭐 100대를 줘라고 계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대를 줬으니까. 그럼 돈을 원화로 줄까요? 달러로 주겠죠? 예, 달러로 주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달러로 줄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우리나라인 현대자동차는 그 달러를 받아서 다시 원화로 바꿀까요? 안 바꿔도 되지 않나? 네. 굳이? 네,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달러를 받은 걸 갖고 다시 부품을 사야 돼요. 그래, 맞아요. 예. 원자재를 사야 되거든요. 그 원자재를 결제할 때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통화를 쓰고 있어야 내 돈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저번에 누가 하시더라고요. 전에 누구였지? 아무튼 무슨 책을 보다가 아니면 강연을 갖다 들은 얘기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집이 있고 주식이 있고 뭐 펀드가 있고 보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환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뀐 걸로도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내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되어 있는 자산이 아닌 달러로 된 자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내가 10억에 샀는데 9억으로 떨어졌어. 네. 근데 환율이 올랐어. 네. 그러면은 안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좀 내 자산을 글로벌하게 바꿔보는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터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저희 나라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뭔가 미국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죠? 와장창 깨져나갔죠. 그럼 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 같은 입장이 우리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망했어. 갖고 있는 주식과 아파트 가격이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냥 망했어. 예. 갑자기 반토막이 팍팍 났죠.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되게 저렴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돈이 많아서 강남의 아파트 한 20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10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지. 예. 이 상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달러를 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때 당시에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1억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엄청 올랐는데. 예, 10만 달러를 들고 있었으면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와장창창 반토막이 될 때 환율만 와장창창 올랐죠. 예, 맞아요. 예. 엄청나게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나는 돈을 벌어요. 반대로
내가 원화를 들고 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내 재산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물론 집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뭐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 개념이라서 이건 좀 논외로 치겠는데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 자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그게 뭐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을 갖고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니면 달러로 현찰을 보유하는 것도 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걸 좀 연장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테크 기업에 관련된 투자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왕이면 미국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로 귀결이 조금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그 회사들 할 때는 원화를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달러로 사야 되니까. 1,000원짜리 갖고 가면 바꿔와 이러겠죠. 그러겠죠. 예. 저는 관심을 국내에 두시는 건 정확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조금 더 눈을 넓히셨으면 좋겠다. 그게 관련된 것들이 아까 게임 산업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그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예, W가 저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월드와이드라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게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들이 각 나라에서 결제하는 플랫폼은 다 다를지언정 결제하는 돈은 환산되겠죠. 환산되겠네요. 예, 환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가 돼도 다시 달러로 변형이 돼서 그 회사 결제한 회사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는 게임조차도 월드와이드입니다. 저희가 여기 안주할 게 아니고 월드와이드라는 추세에 맞춰서 눈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좀 더 빨리 온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모든 게 좀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빨리 온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급변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가. 근데 그 급변하는 시대에 한 번은 또 리스키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전반기 초기 정도는 좀 주의하면서 좀 보셔야 될 시기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금리죠. 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미국 주식 아니면은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추세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